자, 아까 학생이 좀 뛰어 들어와서 끊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보면요, 주기율 표상의 원소들의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A, B가 포함된 영역 가는 알다시피 왼쪽 아래에 있는 금속 애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원소 배치해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금속이고, 원소 배치를 해보면 나의 영역에는 산소, 플로린, 황, 염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X가 결합한 안정한 화합물은 A2X예요.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 나트륨과 칼륨은 1가 양짜리의 알칼리 금속들이죠. 1가 양, 전자 하나 잃어서 1가 양이 되는 애들이고, 마그네슘과 칼슘은 2가 양이 되는 애들이에요. 2가 양. 그리고 O와 S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2짜리죠. 마이너스 2, 2가 그리고 F와 Cl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A와 B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X와 Y가 어디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A와 X가 조합한 화합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A는 플러스 1도 될 수 있고 플러스 2도 될 수 있고, X는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어요. 조합을 계산해보면 가능한 게 전체 이온의 합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A는 플러스 1의 양이온을 가진 애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1짜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소 A와 B는 주기는 같대요. 그러면 3주기냐 4주기냐 주기는 같은데 족은 다르대요. 그러면 A가 알다시피 아까 플러스 1가 양이었죠. 그러면 얘는 나트륨 아니면 칼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주기는 같고 족은 다르므로 B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아니면 칼슘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경우 중에 하나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의 16족에 해당되는 이러한 산소 아니면 황인데, 족은 같고 주기는 다르대요. X와 Y가. 족은 같고 주기는 다른데 어쨌든 X가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을 가지는 16족이에요. 그러면 X와 Y에 가능한 것은 O 아니면 황이다 이 말이죠. 왜냐면 족은 같고 주기는 다르니까 X와 Y가. 자, 그러면 A2X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걸 따지려면 A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라는 걸 따져야 되겠죠. A는 알다시피 금속이었죠. X는 비금속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1가 양과 마이너스 2가 음의 조합인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 전하는, 자,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핵이 얼마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는지에 대한 전하값이에요. 그러면 A가 지금 어떤 물질이냐면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 칼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B가 나트륨이면 B는 마그네슘이 될 수 있고 칼륨이면 칼슘이 될 수가 있죠. 어느 조합이든 가능해요. 쌤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일 경우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과 칼슘을 해도 돼요. 그러면 A가 나트륨이고 B가 마그네슘이라면 같은 주기므로 껍질, 전자 껍질은 L껍질로 똑같아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L껍질의 전자가 있죠. 그러면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얼마나 핵이 세게 잡아당기느냐가 유효핵 전하인데, 알다시피 나트륨은 11번 전자 양성자가 11개 있죠.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양성자가 12개 있어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누가 더 셀까요? 이제 12개짜리 마그네슘이 더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다가 돼. A가 작다. 틀렸죠. Y는 지금 알다시피 X와 Y는 조금 같으니까 마이너스 2가 음을 가지는 O 아니면 S인데 O와 S는 모두 다 16족 애들이죠. 16족 애들이다 라는 걸 틀렸죠. 답은 기억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바다 상태의 이주기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 X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되고, 홀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되고, Y는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 문제는 지금 이주기 애들의 전자 배치를 해서 홀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주기 애들은 알다시피 리튬부터 해서 3번 리튬부터 해서 같은 가로줄에 쭉 있는 애들이죠. 그럼 3번 리튬, 4번 베릴륨,
그 다음에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에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3번이니까 3개의 전자를 배치해보면 1s에 2개, 2s에 하나, 얘는 2s에 2개, 얘는 2s 2개, 2p에 하나죠. 붕소는. 탄소는 2p에 2개, 질소는 2p에 3개, 산소는 2p에 4개, 플로린은 2p에 5개, 네온은 2p에 전체 다 채워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홀 전자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전자수는 하나의 오비탈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없죠. 붕소는 하나, 탄소는 2개, 질소가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 네온은 없죠. 지금 이게 왜 3, 2, 1, 0이 되냐면 3개의 오비탈에 각각 3개의 전자를 바닥 상태 전자 배치해보면 홀 전자 많게 이렇게 전자 배치해야 되겠죠. 4개는 이제 짝이 하나 지워지죠. 그럼 홀 전자 2개가 되겠죠. 플로린은 1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 같으면 지금 L2주기 애들은 ES와 같이 주양자수 2인 L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리튬은 하나, 그 다음 베릴륨은 2개, 붕소는 지금 3개가 되겠죠. 전자 껍질 L에 ES에 2개, EP에 하나이니까. 탄소는 몇 개가 되겠어요? 네, 4개.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플로린은 7개. 얘는 원자과 전자가 없어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이기도 하면서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에 쓰이는 전자들이에요. 네온은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X를 구해봅시다.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X 같은 경우에 되려면 리튬과 베릴륨은 P 오비탈이 없죠.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은 X에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는 것은 붕소부터 해서 네온까지죠. 그런데 붕소부터 네온까지는 어차피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는 모두 다 4개죠. ES에 2개, ES에 2개이므로 전자는 4개가 있어요. 그러면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4개와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4개가 같아야 되는 게 S예요. X. 어디가 될까요? P 오비탈에 4개가 있는 애는 바로 산소가 되겠죠. 즉 산소가 X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Y를 봅시다. Y는 홀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예요. 자, 홀 전자수를 짜라락 구했죠.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도 짜라락 구했는데 홀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는 누가 됩니까? 바로 지금 이거 3번 리튬이 되겠죠. 3번 리튬. 원자과 전자수 같으니까. 자, 그러므로 Y가 리튬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와 Z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합은 5예요. 근데 Y가 지금 현재 리튬인 것을 우리가 구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합은 Y 같은 지금 리튬이 Y니까 Y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1s에 2개, 2s에 하나 있으므로 S 오비탈 2개에 지금 전자가 들어있죠. 그럼 Y는 전체 2개의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들어있고 Z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합은 Z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Y와 Z의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Z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3이 되는 걸 따져보면 베릴륨 2개,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이므로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러므로 Z가 붕소가 Z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산소, 리튬, 붕소. 자, 그 다음 문항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 문항 6번은 2015학년도 바로 대입 수능의 19번 문제, 3점짜리 문제예요. 좀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이 잘 구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 X, Y, Z 2주기 애들이에요. 또 나왔죠? 2주기 애들. Z에서 X 중 하나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원자 X에서 Z 홀 전자수의 합은 5예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Y와 Z가 같대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Y가 Z보다 크대요. 제1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Y가 Z보다 크대요. 이런 것들을 다 찾기 위해서는 일단 2주기 애들에 뭐가 있고 3번 리튬부터
내용까지 들어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호열 전자수, 오비탈, p 오비탈 수, 채워진 모든 오비탈 수, 그러려면 전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3번 리튬부터 해서 전자 배치를 해보면 3번 리튬은 1s에 2개, 2s에 하나 있죠. 그리고 4번 베릴륨 같은 경우에 1s에 2개, 2s에 2개, 5번 붕소 같은 경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있고, 6번 탄소는 이렇게 똑같이 해서 2p에 2개, 7번 질소 같은 경우에는 2p에 3, 그 다음 8번 산소 같은 경우에는 2p에 4, 그리고 9번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2p에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홀 전자 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리튬은 하나 있어요. 베릴륨은 없죠. 붕소는 하나 있고, 탄소는 2개 있고, 질소는 3개 있고, 산소는 2개 있고, 플로린은 1개 있어요. 자, 요거까지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 px, py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홀 전자수 들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홀 전자수 3개 되고, 얘는 4개의 전자를 3칸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서 홀 전자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플로린은 5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홀 전자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는 없어요. 둘 다 p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붕소는 하나의 오비탈에 지금 p 오비탈 하나에 지금 들어있죠. 탄소는 2개, 그 다음에 질소는 px, py, pz에 3개 있으니까 3개, 산소도 3개, 플로린도 3개예요. 그런데 전자가 모두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또 구해야 됩니다. 전자가 모두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한번 구해보면, 리튬은 s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지금 다 들어있으니까 전자가 모두 들어있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를 구해야 되니까, 리튬 같은 경우 1s에 2개 다 채워졌죠. 그러니까 하나. 베릴륨은 1s에 2개, 2s에 2개 다 채워졌으니까 2개. 근데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채워졌는데 p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개. 탄소는 각각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죠. px, py에. 그러니까 2개. 질소는 각각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죠. 그래서 2개. 산소는 어찌 됩니까? 이제 하나, 둘, 3개가 되겠죠. 3개. 플로린은 4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찾아봅시다. Y에서 Z 중 금속 원소가 있대요. 근데 금속 원소는 2주기에 리튬과 베릴륨밖에 없죠. 베릴륨. 그리고 원자 X에서 Z의 홀 전자수의 합은 5래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Y와 Z가 같대요. 일단은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Y가 Z가 지금 같기 위해서는 지금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같은 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니까. 그럼 얘네들 중에서 Y와 Z를 찾아야 되고, 나머지 금속 원소가 X란 얘기죠. 그럼 가능한 조합은 첫 번째, X, 즉 금속이 베릴륨일 경우에, 자, 베릴륨의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조건에서 홀 전자수의 합이 5가 돼야 돼요. 근데 베릴륨은 알다시피 홀 전자수가 0이죠. 그러면 그때 가능한 Y와 Z의 홀 전자수 합은 5가 돼야 됩니다. 그 가능한 게 지금 홀 전자수는 질소와 산소가 합이 5가 되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도 질소와 산소가 3개로 같아요. 그러면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원자 Y가 Z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에 질소와 산소의 수가 2, 3이 되니까 Y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지금 이제 산소가 Y가 돼야 되고 질소가 이제 Z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1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Z보다 크대요. 그러려면 지금 산소가 Y가 돼야 되고 질소가 Z가 돼야 되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는 Y가, 즉 산소가 질소보다 작아요. 왜 그런지 전자 배치를 해보면 2P에 질소는 요렇게 전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되죠. 산소는 이렇게 홀 전자가 많게 딱딱 들어간 질소가 이온화 에너지, 이 전자 떼기가 더 많은 바닥 상태, 전자가 안정한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 전자를 하나 떼기가 산소에 요 불안정하게 들어있는 얘를 떼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Y가 지금 O고 Z가 N이니까 Y가 Z보다 커야 되는데 요 세 번째 조건은 질소, 산소가 각각 Z, Y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립하려면 지금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X 금속이 이툼일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홀 전자 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그때 가능한 Y와 Z는 홀 전자 수 합이 4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홀 전자 수 짜라락 봤을 때 조합이 4가 되는 것은 바로 질소와 플로린의 조합이 되겠죠. 질소와 플로린이 Y 아니면 Z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피 오비탈 수가 같으므로. 그러면 전자가 모두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지금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Y가 Z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Y가 Z보다 큰 거게 되기 위해서는 F가 Y가 돼야 되고 N이 Z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 Y가 지금 현재 플로린이고 Z가 질소일 때 Y가 F, Z가 N, F가 N보다 제1이온화 에너지는 크죠. 왜냐면 얘는 9번이고 얘는 7번이니까 전자껍질은 같고요.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F에서 점점 F가 9번 9개 양성자로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 떼기가 질소보다 더 큽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그러므로 맞아요. 따라서 보여보면 X는 리튬이고요. Y는 지금 이제 플로린이고 Z가 질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X는 베릴륨이다. 틀렸죠. 베릴륨으로 해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Y2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자, Y2는 지금 F2를 얘기하는 건데 다중결합이 없죠. F는 홀 전자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한 쌍의 공유 전자쌍밖에 없습니다. 틀렸죠. Z는 지금 질소였죠. 질소의 수소화합물은 알다시피 암모니아 NH3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었죠. 왜냐면 얘는 삼각 뿔형이었죠. 그래서 뮤 값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성을 띄었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이 답이 됩니다. 좀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이제 풀어보도록 하면 1은 지금 1쪽이니까 수소예요. 영역 1이. 그 다음에 2는 2주기, 3주기인데 1주기니까 나트륨 아니면 칼륨이겠죠. 그 다음에 17쪽은 2주기, 3주기에 F 아니면 CL이겠고 얘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 해당되겠죠. 16쪽은 여기 2주 붙어서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A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1주기의 주교 1주기이고 전기 전도성이 없고 가장 가벼운 기체래요. 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B는 지금 이러한 전자배치 이온일 때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이니까 얘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L 껍질이니까 지금 L 껍질이니까 안정한 이온 10개니까 나트륨 맞죠. 그 다음에 C는 지금 10개의 전자배치를 가지는데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가지죠. F를 얘기하는 거죠. 원소 화학 반응하지 않고 가장 에너지가 크대요. 그러면 얘는 18쪽 비활성 기체를 얘기하는 거고 E는 안정한 이온 마이너스 2가 음이온 전자껍질 수는 3개래요. 그러면 3주기에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은 지금 S, E- 얘기하는 거죠. S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을 찾아보면 네 1은 E가 아니죠. 얘는 지금 A가 되겠죠. 수소. 2는 B가 맞아요. 2 영역에는 지금 이 영역에는 요게 나트륨 아니면 칼륨인데 B의 금속이 해당되죠. 이 영역에. 그래서 답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영역에는 지금 해당되는 게 없죠. 4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C만 해당이 되죠. 5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비활성 기체이니까 지금 비활성 기체는 D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어졌죠? 죄송해요.